1014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는데요.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6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m의 최소값, 즉 양수 m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먼저 벗겨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절대값을 벗길 때는 어떻게 이 절대값 속이 무엇일 때 0보다 클 때와 이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을 때로 벗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꼴은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이 양수다. sorry.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fx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2fx와 합쳐서 바로 무엇이 된다? 3fx가 되겠습니다. 3fx가 뭐보다 m의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구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fx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이 fx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이 fx와 계산을 하면 fx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fx가 뭐보다 바로 m의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즉,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fx는 보면요, 여러분들,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fx의 바로 x절편은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y꼴을 붙이고 y꼴을 붙인다면 y꼴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위쪽에 있을 때는 이 fx를 어떻게 표현하라? 세배를 해주라 이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fx 자체를 세배를 해준다는 말은 각각의 x값에 대한 함수값에다 모두 다 세배를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값을 세배하고 이 함수값을 세배하고 이 함수값을 세배한다면 더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즉, 이 fx를 세배한다는 말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데요. 1인데요. 몇 배를 한다? 세배를 해버리면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 말은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fx 그래프 자체가 이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는 3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그래프가 이렇게 급경사처럼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 반대쪽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급경사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더 급하게 더 이 그래프가 더 오므라져야 되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fx 그대로니까 바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좌변의 이 전체 그래프를 선생님이 gx라고 둔다면 방금 이 오렌지색으로 칠한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gx가 된다는 것입니다. fx가 0보다 작은 즉 y꼴 fx가 y꼴 여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gx 그래프를 그대로 fx 그대로 따서 오면 되는 거고 자 양수 쪽에 있을 때는 fx 전체를 세배를 한다는 말이니까 바로 이 그래프 자체를 세배를 한다는 말은 최고차의 계수가 더 커지니까 그래프가 더 이렇게 Y축으로 가까워지면 대칭축에 가까워지면서 더 오므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그래프 자체와 누가 m의 x 플러스 3 그래프와 비교할 때 더 작거나 같은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그래프도
y라고 붙여버리면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바로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m이라는 것은 x의 계수기 때문에 바로 이 m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울기. 즉, 그러면 양수인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 정수 x가 몇 개가 되도록, 6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양수 m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이 mx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y 이퀄 m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때는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y 이퀄 여기서 m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은 얼마냐 하면, 여기가 x 플러스 3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m에 관계없이 y 값은 항상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므로 이 직선은 마이너스 3,0을 반드시 지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0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0이라는 것은 이 y 꼴 mx 플러스 3의 바로 무엇이 되겠다? x축과 만나는 바로 무엇이 된다? x 절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데, 그런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자, 이 fx, 즉, 여기서 말하는 우변은 전체를 무엇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gx 그래프로 보면 되니까, 이 gx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날 때까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바로 정수 x, 바로 그 범위에 있는 x값의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6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이 반드시 마이너스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gx가 누구보다 바로, 자, 이 직선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GX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만나도 되니까 여기서 바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요점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속에 바로 정수가 몇 개 있어라? 바로 6개 있어란 말입니다.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도 이 점의 X값은 어떻습니까? 1보다는 어떻게 더 큰 쪽에 있겠죠. 그죠? 즉 따라서 이 해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누구보다는 바로 네모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거기에 이 X값이 몇 개 존재해라? 6개 존재하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네모값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직선하고의 바로 교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전체 그래프는 gx지만 이 그래프 자체는 뭐가 된다? 바로 3배의 fx라는 게 되겠죠. y꼴 3배의 fx라는 그래프와 바로 이 직선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네모가 되겠죠. 따라서 fx를 3배를 해주면 얼마가 되죠? 3x 제곱에 6x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놈과 누구? 바로 이 1차 함수적 직선인 m의 x 플러스 3하고의 교점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자, 3x 제곱에, 자, mx가 이해하면 마이너스 mx가 되어서 6 마이너스 m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되면서 3m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m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네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직선과 이 gx 전체와의 교점은 이 네모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은 x-3이 바로 교점의 하나가 되니까 반드시 얘는 x
플러스 3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래야지 얘가 0이 되는 바로 x값 마이너스 3이 이 gx 그래프와 직선하고의 교점이 되니까 바로 플러스 3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갈로 부분에는 1차식이 들어올 건데 3x 제곱이니까 여기는 3x라고 붙이면 되고 자 상수가 마이너스 9배의 마이너스 3m이잖아요. 그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잠깐 묶어본다면 3 플러스 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3이라는 상수와 여기 있는 상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3배의 3 플러스 m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는 3 플러스 m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그는 여기에 0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도 0인 바로 x 값이 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되겠다. 여기에서 3분의 자, 얘를 넘어가면 바로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모 값이 바로 뭐가 된다? 3분의 m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의 바로 x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3분의 m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정수 x가 몇 개 있으라? 6개 있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자, 여기가 만약에 3분의 m 플러스 3이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3분의 m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속에 정수가 6개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3도 하나로 들어가겠죠. 왜? 여기가 새카마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0도 있고 1도 있고 2까지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몇 개의 정수를 가지겠습니까? 6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은 반드시 어디에?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분의 m 플러스 3이 누구보다는 크거나 커야 되고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되어도 되는지 3이 되어도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얘가 만약에 2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새까맣기 때문에 2도 포함이 되죠. 따라서 2까지 포함이 되어도 6개가 되니까 얘가 2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3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3도 포함이 되어서 6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개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3분의 n 플러스 3은 3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분의 n 플러스 3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양수의 m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양변의 세배를 하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3이 9보다는 작겠네요. 양변의 3을 빼주면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6보다는 작은 범위일 때 바로 정수 x가 6개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양수 m의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무엇이다? 3이 바로 양수 m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이 식 모의고사 형태에 잘 나오는데요. 절대값을 벗길 때는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크다와 작다로 나눠 줄 수가 있겠죠. 클 때는 3fx가 되고 작을 때는 fx가 되니까 이 좌변에 있는 전체 그래프를 gx라고 할 때 fx 그래프의 위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세배를 해주면 되니까 더 오므라질 것이고 fx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fx가 따라가서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 그런데 우변에 있는 이 1차 함수는 바로 직선인데 x절편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0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가 되려면 위로 향할 오른쪽 위를 향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GX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사이 범위가 되어서 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교점의 X 좌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6개 있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자, 이 교점에 바로 큰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이 3GFX 그래프와 이 일차함수 직선과의 바로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교점 하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되니까 이 1차식은 3x 마이너스에 3 플러스 m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점이 3분의 m 플러스 3인데 자 정수가 6개 되기 위해서는 2 이상 3 미만 안에 있어야지 바로 정수가 6개 되므로 따라서 정리해주면 m의 최소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모의고사 수준의 4점짜리 문제 수준이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 15번입니다. 자, 아래 조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중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바로 fx를 추론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를 보니까 fx가 아니고 f의 3분의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다음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 fx 자리에 x 자리에 3분의 1 마이너스 x가 들어왔는 것은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겠지만 바로 합성함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합성함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두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나에서는 보니까 바로 이 fx가 3x 플러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것은 바로 fx, 저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면 y 꼴 fx 그래프가 y 꼴 3x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바로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점까지를 생각했을 때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F1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fx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즉, 추론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에서 보니까 이게 바로 fx가 아니고 3분의 1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으니까 합성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 합성함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fx가 만약에 간단하게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fx나 만약에 x를 쓰지 않고 t라고 쓸 때 바로 2t 플러스 1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a라고 썼을 때 2a 플러스 1로 표현한다면 이 세 개의 함수는 다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모두 다 같은 함수입니다. 자, 여기가 y라고 붙여보세요. y 꼴 fx, y 꼴 ft, y 꼴 fa라고 했을 때 y를 x에 관한 1차 함수가 되고 y가 t에 대한 1차 함수, y가 a에 대한 1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x축, y축을 x축 자체를 뭐라고 바라보면 된다? t축, y축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A축, Y축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3분의 1 마이너스 x를 바로 무엇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x라는 한 문자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이 3분의 1 마이너스 x가 내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얘를 잠시 무엇으로 t로 이렇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f의 3분의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바로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때의 해가 자, 여기는 x에 대한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범위?
t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3분의 1 마이너스 x가 t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x가 마이너스 5와 1 사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바로 3분의 1 마이너스 x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얼마, 여기를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이 x 범위를 t의 범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버리면 여기는 6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곱해버렸으니까 부동 방향이 뭐 해야 된다? 바뀌어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1을 더해주면요. 여기는 7이 되고요. 여기에 1을 더하면 1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에 1을 더해주면 0이 되겠죠. 이제 양변을 무엇으로? 바로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5와 1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는 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렸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렸으니까 여기는 5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제 1을 더해줬으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x, 1을 더해줬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가 2가 되고 3으로 나누고 있죠. 3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3분의 0이 되어서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이 3분의 1 마이너스 x가 바로 무엇이니까? t니까 바로 t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식을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한다면 그 해가 바로 무엇이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작업을 통하여 바로 이 3분의 1 마이너스 x를 t로 바꾸었더니 바로 이 x의 범위가 t의 범위로 바꾸어 버리면 0 이상 2 이하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y 꼴 ft라는 이 2차 함수가 y 꼴 0이라는 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가의 범위가 되잖아요. 가의 범위가 되는데 그 경계값이 0과 2 사이가 된다는 말은 이 ft의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t에 대한 경계값은 우리가 해석할 때 방정식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ft 이꼴 0에 바로 두 근이 뭐가 되어야 된다? 0과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0과 2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으로 보면 무엇이다? 바로 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ft를 만들어주면 0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x-2로 둘 수가 있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를 a로 둔다면 이 가의 범위가 사이 범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ft의 최고차의 개수 a는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음수가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이차 함수가 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0과 2 사이가 되는 말은 이 ft가 바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어야지 이때 0과 2 사이가 되는 거죠.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0과 2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음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T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요?
x라고 두면 안 되고 무엇으로 둬야 됩니까? t라고 둬야 되겠죠. 맞습니까? 바로 t라고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ft라고 표현했으니까 따라서 at에 t-2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 t를 무엇으로 바꾸어 두든다? x로 이렇게 바꾸어서 ax에 x-2로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a가 음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fx는 바로 x축과 0과 2에서 만나면서 자, a는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를 통하여 fx를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3분의 1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그 x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었죠. 그런데 이때 부등식의 해가 0과 2 사이란 말은 방정식으로 본다면 그 해의 경계값이 근이 되기 때문에 이 0과 2가 바로 이 FT와 Y꼴 FT와 Y꼴 0과의 교점의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절편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FT는 AT의 T-2로 둘 수가 있고 A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가의 범위인데 사의 범위니까. 따라서 이 식을 fx로 다시 수정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추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스몰 a 최고창의 개수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나를 통하여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y꼴 fx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점까지를 생각했을 때 해가 오직 한 개 있다는 말은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양수인데 이렇게 존재해버리면 fx가 위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 말은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직선이 2차 함수에 뭐 할 때 접할 때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접할 때 바로 요 교점만큼만 이 부등식에 바로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점에 이 접점 교점이죠. 접점이죠. 접점의 그 x좌표가 이 부등식에 바로 해로서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바로 이 그래프 자체, 즉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했더니 바로 교점이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는 말은 교점이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고 교점이 한 개 존재한다는 말은 두 그래프가 뭐한다? 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방정식으로 말한다면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하므로 바로 그 실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fx, 즉 ax의 x-2와 무엇과 3x 플러스 4분의 3을 방정식으로 처리한다면 바로 이 방정식이 실근을 한 개 가진다는 말은 바로 중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판별식 d는 0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되니까 ax 제곱에 자, 마이너스 2ax와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ax가 되고 마이너스 2ax가 되고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3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이꼴 0.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A는 음수니까 정확한 2차 방정식이 맞겠죠. 그죠? 따라서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B의 제곱, 즉 2A 플러스 3A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A고 C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데 이게 바로 0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가 약분이 되겠네요. 전개해버리면
4a 제곱이 되고 12a에다가 3a를 더하니까 바로 15a가 되겠습니다. 15a가 되면서 상수항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면, 자, 2는 안 될 것 같고, 4, 1로 하면 되나요? 4, 1로 하면 3, 3이 돼버리면 12와 3이 되어서 15가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A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4A 플러스 3과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4분의 3도 되고, 자, 또는 A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A가 음수만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 2차 함수가 몇 가지 나올 수가 있다? 두 가지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차함수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니까 fx는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3의 x 마이너스 2의 2인 이차함수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fx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의 x 마이너스 2라는 이차함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A는 음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3 모두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F1의 값을 구해보면 F1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즉 얼마가 되고 4분의 3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F1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3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따라서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4분의 3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보기에 3은 없고 4분의 3만 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조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 가를 통해서 fx를 찾는 방법 바로 치환해서 그죠? 치환해서 t로 두어버리면 이 해도 t로 바꾸면 되니까 이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실력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그 0과 2가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2차 함수를 무엇으로 봤을 때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볼 때 두 건이 되니까 2차 함수 ft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된다는 거. 그러면 ft 이꼴 0의 두 근이라는 이 0과 2는 바로 x 절편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편 16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형태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걸 모두 다 이항해서 좌변을 0으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살짝 전개해 주면요. 여기에 x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플러스 p로 이렇게 놓고요. 정리해보면 x 제곱이 되면서 이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4x.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p 플러스 4x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px가 되고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p가 되면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k가 이항하면 플러스 3K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이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하면 좌변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우변은 x축이잖아요. 그죠? 자, 아래로 볼록인 바로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
바로 0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겠죠. 접하면 0보다 작은 범위가 안 생기고 만나지 않아도 작은 범위가 생기지 않죠. 따라서 그 말은 이 2차 함수가 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 말은 이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둘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p 플러스 4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4배에 a는 1이고 c가 p 플러스 3k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겨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이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자, 그러면 이제 p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p 제곱이 되면서 8p와 마이너스 4p가 되니까 플러스 4p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상수항은 16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12k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어떤 피에 대해서 실수 피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실수 피, 즉 모든 실수 P에 대하여 이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P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무엇으로 생각하자? 자, 좌변은 P에 대한 2차 함수, 우변은 X축으로 생각한다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떻게 된다? 항상 위에 붕붕 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교점이 없다.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거죠. 실근이 없다는 말은 바로 흑은이 존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흑은이 존재한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P의 개수가 바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서 반의 제곱이면 4가 되고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바로 뭐가 된다? 16 마이너스 12K가 되겠네 이거죠. 16 마이너스 12K 맞습니까? 얘의 바로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개하면 4-16에 플러스 12K가 0보다 작으면 되고 12K는 마이너스 12가 이하하면 플러스 12가 되어서 양변을 12로 나누어 주면 K는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실수 P의 값에 관계없이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해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정수 P의 최대값이죠. 바로 K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 K의 값은 무엇이 되겠다? 1의 바로 왼쪽에 있는 0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유형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그죠? 다시 한번 이 문자가 K가 아니고 P가 이렇게 P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P에 관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P에 대한 2차 함수가 이 바로 y = 0이라는 x P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P축보다 위에 붕 뜨면 되니까 흑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루트 값이 순허수가 되어라. 자, 순허수라는 것은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EI 같은 경우가 바로 순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루트 값이 순허수가 된다는 말은 이 루트 속의 값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음수가 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루트 속의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바로 루트 3i가 되어서 바로 실수 부분이 없는 순허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k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면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못하죠. 왜? 최고창의 계수가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k가 무엇일 때?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이 될 때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이 0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바로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k 꼴 마이너스 1은 반드시 회로 채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이제 K가 무엇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 말은 이 부등식 자체를 무엇으로 보겠다? 2차 부등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을 해석할 때 2차 함수가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기 위해서는 X축 아래쪽에 2차 함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위로 볼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먼저 최고창의 계수 k 플러스 1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얘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음수가 되면서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을 방정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은 그래프로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이 2차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본다면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은 흑은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흑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b제곱이라고 쓰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배의 a가 k 플러스 1이고 c가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로 고치면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k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요. k 플러스 1을 묶어주면 k 플러스 1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로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된 꼴로 나오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k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인데 사이 범위니까 바로 k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자, 이 두 개의 바로 교집합, 엔드를 취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k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은 범위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의 바로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죠? 따라서 바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구한 k의 범위가 되죠. 그런데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성립해 주니까, 그죠? 자, 이 값과 이 부등식의 해와 바로 k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k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없지만 마이너스 1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코를 붙여줘서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1018번입니다. 자,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3a 제곱을 이항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0과 비교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x 제곱이 2ax 마이너스 3a 제곱보다 항상 0보다 크다.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바로 3과 5 사이에서 임하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이 이차 함수가 y 꼴 0이라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데 어느 범위에서만 다른 범위는 몰라도 3보다 큰 쪽과 5보다 이 3과 5 사이에 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줄 때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의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가 3과 5 사이일 때, 마이너스 a가 5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가만히 잘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자, x가 0일 때 y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즉, y 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3a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마이너스 3을 곱했기 때문에 y 절편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y 절편이 음수입니다. y 절편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y 절편이 음수니까. 자, 그러니까 대칭축이 바로 3보다 적은지 3과 5 사이인지 5보다 큰지를 체크할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자, y절편이 음수면 항상 x축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Y축 오른쪽에서는요,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일 때 함수값과 5일 때 함수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왜? 범위가 3과 5 사이니까. 그런데 이 범위 사이에서 항상 이 2차 함수가 바로 y 꼴 0이라는 x축 위에 있으려면 3도 양수, 3일 때도 양수, 5일 때도 양수가 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요 실선, 요 부분의 그래프 한번 생각하면 되니까 항상 x축 위에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3에서의 함수값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에 대한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x 자리에 3을, 왜냐하면 왜 3을 체크하면 되죠? 5는 체크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5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3만 양수가 되어버린다면 5는 자동으로 양수가 되겠죠. 그죠? 즉, 최소값인 3일 때의 값을 생각해 보면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 플러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양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0이 되어도 되나요? 0이 되어도 됩니다. 0이 된다면 바로 이 그래프가 이 3,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프 자체가. 그런데 이 범위 자체가 3에서 이 꼴이 없으니까 3에서 이 꼴이 없으니까 3이 0이 되더라도 3이 0이 되더라도 3과 5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는 절대로 0의 값을 가지지 않죠. 3이 0이 되면 3보다 조금 큰 x값에서는 바로 y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3일 때의 바로 함수값이 0이 되더라도 3과 5 사이에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이 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꼴이 있으면 3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죠? 맞죠? 3에서부터 시작하는데 3이 0이 돼 버리면 여기가 새카매지죠. 그러면 3의 함수값이 0이란 말이니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되면 되나요? y값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때는 이 꼴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3일 때의 함수값이 0이 되더라도, 자, 범위 자체는 3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빵구뽕이죠. 그러면 3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은 양수가 되니까 3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사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으로 먼저 양변호를 나누어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a-3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0이 되는 값이 3과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이런 범위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 대칭축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다, 3과 5 사이다, 5보다 크다. 이거는 어디에 붙여줘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풀어야 되는데 이 꼭지점에 미안합니다. 꼭지점이 아니라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그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또는 0도 될 수 있지만 바로 음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이 3과 5 사이만 체크하면 되니까 이 꼭지점을 y절편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될 거니까 어느 정도에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3과 5 사이가 항상 x축 위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최소값인 바로 3과 5에서의 최소값으로 볼 때 물론 이 꼴이 없지만 최소값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3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0보다 크기만 같으면 항상 이 부등식이 3과 5 사이에서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9번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 y 꼴 2x-1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점의 y좌표는 각각 2와 8이래요. 이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fx-2x 플러스 1이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y 꼴 2x-1이라는 직선과 fx의 바로 교점의 y좌표가 나왔으니까 이 좌변에 있는 함수와 y꼴 여기는 x축과를 비교할 필요 없이 이 fx가 이항을 해서 2x 플러스 1보다 큰 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해주는 게 더 낫겠죠. 따라서 y꼴 fx 그래프가 y꼴 2x 플러스 1의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바로 x 범위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고요. y 꼴 2x-1과의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교점에 y좌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등식은 교점의 x좌표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fx가 2x 플러스 1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의 바로 뭐다? x 범위가 x 범위가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이 부등식의 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네모보다는 커야 되고 바로 세모보다는 작은 범위가 바로 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면 되겠다? 바로 x 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그 x 좌표는 바로 교점의 x 좌표인데 주어진 것이 바로 교점의 y 좌표가 주어졌으므로 x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교점은 2차 함수 위에도 있지만 y 꼴 2x-1 위에도 있는 점의 좌표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2x-1을 이용하면 되겠죠. 먼저 y 값이 2가 되려면 넘어가면 3이니까 x는 얼마가 되고 2분의 3이 될 것이고 y 값이 얼마가 되려면 8이 되려면 이항하면 9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fx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바로 x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고 얼마보다 2분의 9보다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해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3은 1.5가 되고요. 2분의 9는 4.5가 되니까 이 범위 속에 있는 정수는 1.5보다 큰 2부터 시작해서 4.5보다 작은 4까지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9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등식의 해는 교점의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의 범위가 되는데 fx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바로 범위니까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교점의 y좌표가 주어졌으니까 fx는 우리가 모르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선을 각각 2와 8을 y에 대입하여서 x 값을 찾아내면 그 범위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